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2 여자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사실 여자로서 성장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검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2 겨울방학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성장판 검사를 하거나 그래서 오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걱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 성장판이 다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수술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저는 여자 환자의 경우에는 고1 이렇게 오게 되면 성장판 찍고 보자 라고 설명하고, 고2 겨울방학 정도에 오면 사실 큰 문제 없다 라고 설명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고2 겨울방학에 와서 그런 추가적인 검사 없이 수술을 했던 환자고,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죠. 정면에서 보면 콧대가 되게 밋밋하죠. 입체감이 떨어져서 밋밋한 코예요. 그래서 콧대가 별로 없으니까 코끝만 보이고 코끝이 뭉툭한 느낌이 있죠. 측면에서 보면 비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주가 짧아 보이고 콧볼이 처져 보이고, 역시 콧대는 되게 밋밋해 보이고, 보면 비주 비순각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비주가 많이 나와야 되고, 코끝도 약간 길이감이 이렇게 들려 보이는 느낌으로 있어요. 그래서 콧대가 전체적으로 낮아서 이렇게 커비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비주가 나오고 코끝이 길이가 좀 더 길어지고 전체적인 높이가 올라가면 입체감은 많이 살고 좀 밋밋한 느낌에 대한 개선이 될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되면 코끝이 전반적으로 많이 뭉툭하고 콧구멍 비대칭이 좀 심한 편이었어요. 이 오른쪽 콧구멍이 많이 뉘어 있고 왼쪽 콧구멍은 동그랗고, 수술하면 환자분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겠지만 이런 비대칭적인 부분은 너무 많은 요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교정의 대상이 아니고 아마도 교정하기 좀 어려울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설명드리고 수술을 진행했어요. CT를 한번 보죠. 여기 코끝이 되는 거고, 뒤로 가게 되면서 이게 비중격, 비갑계 좀 큰 편이고 비중격도 살짝 휘어있긴 했어요. 기능적인 부분은 크게 원하지 않으셔서 수술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비중격 연골의 경계가 이렇게 보이죠. 위아래로 보면 28 정도 나오는데 앞뒤로 봤었을 때 25 간신히 나왔어요. 25는 최소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을 기준으로 하자면. 그래서 25면 비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앞쪽에 10mm랑 위쪽 10mm를 남기고 얘를 채취했었을 때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비주를 밀어낼 만한 그런 사이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본인이 비주를 내는 그런 부분이 본인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비중격을 사용해서 수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증늑연골이든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비주가 들어간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건 맞지만 기증이든 자가늑연골까지 쓰는 거는 생각하진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자기가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걸로 최대한 하되 어느 정도의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대신 연골 구조가 너무 후들후들해서 기증늑연골을 통으로 사용하는 거는 안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연골 구조를 좀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한 조그만 피스 정도를 사용하는 거는 어떻겠냐, 그게 훨씬 더 내가 봤었을 때 구조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환자분은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기증늑연골을 부분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오픈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썼어요. 그래서 세기 이식이라고 해서 콧등 연골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했고, 비중격 연골로 지지구조를 비중격 연장술을 한 다음에 그 사이드에 기증늑연골을 추가적으로 덧대가지고 좀 더 강화시키는 작업까지도 같이 했던 케이스였어요. 이 비주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사실 연골의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후들후들한 경우가 사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건 수술 후 사진이에요. 콧대가 일단 생기니까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 보이죠. 콧대가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코끝만 강조되던 이런 느낌이 좀 사라져서 좀 더 슬림해 보이고, 측면에서 봤었을 때 콧대가 살아나고 코끝이 좀 더 올라왔죠. 비주는 낸다고 냈지만 보면 아주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코끝이 살고 콧대가 올라오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는 많이 좋아 보여요. 뭉툭해 보였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콧대 위쪽 부분이 너무 넓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보형물을 꼭 사용해서 이 콧대 위쪽 부분이 좀 더 폭이 좁아지게 실리콘이 딱 얹어져야지 이런 입체감이 생겨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에서 근막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본인은 이런 입체감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리콘 꼭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야 돼요.
코끝 올리고 전체적으로 훨씬 여성스럽잖아요. 그리고 코끝도 들려 보이는 느낌도 훨씬 더 덜해지고 길이감도 생기고 뭉툭했던 부분이 많이 슬림해졌죠. 좀 더 슬림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콧구멍에 어떤 비대칭적인 부분은 아직도 보이죠. 이건 사실 좀 어쩔 수 없어요. 환자분한테 충분히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설명드려야 돼요. 환자분은 뭐 이전이랑 비교했었을 때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비대칭적인 부분이라서 괜찮다라고 하셨고 사전에 항상 그래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긴 해요. 딱 봐도 콧대가 살아나니까 복코가 더 눈에 안 들어오고 전체적인 인상이 약간 입체감이 생기니까 좀 밋밋한 느낌이 훨씬 더 좀 슬림해 보이고 눈이 좀 더 또렷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만족했던 케이스예요. 입체감이 없고 낮고 복코 있는 환자는 콧대 입체감 주고 코끝을 좀 더 슬림하게 잡아주면 인상도 많이 더 세련돼지고 선명해지고 만족도도 높아요. 이렇게 해서 만족도 높게 수술했던 케이스였어요. 콧대는 실리콘 사용했고 3mm 정도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높이감을 주는 게 좋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3.5 이렇게 쓰진 않는 편인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충분히 높이감을 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쓰기도 해요. 3mm 정도 올려준 케이스였어요. 오늘은 낮은 콧대, 복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을 했던 케이스를 리뷰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